대입 면접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반말 주의하세요. 안녕.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지. 내가 물어서는 안 될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 잘 봤어? 괜찮아. 엎을 수 있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 남았잖아. 면접이 있잖아. 자, 봐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다가오는 면접 대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면접이 너무 코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신문지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다 외워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나 만나기 되게 잘한 거야. 내가 진짜 면접 실전 대비용,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의 핵심만 꼽아서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자, 면접에 필요한 응시생의 조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볼 건데 먼저 형식과 내용이야. 자, 첫 번째 면접에 필요한 형식은 무엇이냐? 자세를 만들어 가자. 봐봐라. 면접에 필요한 형식이랑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니? 아무래도 내용이죠.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채점을 하시고 그런 거 같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건 우리의 오해일 뿐인 거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보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늘 고민이 그거야. 가서 무슨 말을 하죠? 이 고민을 한다고. 아니야.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지란 말이야.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면접은 임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지속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거 제가 그냥 관심 좀 있어서 계속 나갔거든요, 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말의 내용은 사실 같아.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에 있는 거지. 뭔가 진지하고 성실하고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뭔가 좀 건방지고 이까 시험 내가 좀 봐야 돼? 이런 내용으로 이런 태도로 시험 보느냐. 아니면 반대로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 시험 보기도 전부터 떨어질 것만 같아. 이런 작은 마음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 이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느냐와 관련되는 문제야. 풍기는 아우라가 자신만만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거만하지 않고 공손하면서 성실할 것만 같고 뭔가 진지해. 그러면 뽑고 싶은 아우라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쓸데없이 너무 침체된 마음으로 가서 쓸데없이 너무 거만한 마음으로 가서 면접관에게 어그로를 끌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면접에 적합한 자세를 미리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 집에 있잖아. 큰 거울, 전면 거울 아니면 이제 전면 거울이 아니면 이제 상반신이 다 나오는 큰 거울 아니면은 휴대폰에 그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런 걸로 한번 실제로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거울을 보거나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서 그걸 보는 거야. 면접에 가서 할 말을 한번 해봐. 간단한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수험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라든지 한번 해봐. 촬영할 때 셀카 모드를 가지고 수험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안 되겠지. 거울도 좀 멀리 앉아서 동영상 촬영할 때도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접관이 나를 보는 그 느낌으로 나를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 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무슨 유명한 학원들 막 모여있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면접 대비 어떻게 시켜주는지 알아? 물론 이제 그 예상 문제지를 만들어가지고 주고 선생님이 앉아서 면접관 역할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의응답 주고받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CD를 구워서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럼 그 촬영하는데 선생님이 담겨 있겠니? 그렇지 않겠지? 시험 보는 자신의 모습을 담아서 그 CD를 줘. 그러면 그거를 예상 문제를 받았고 선생님이 어떤 강평을 해줬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CD를 본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커.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실제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어떤 학생은 자기 CD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내 어깨가 왜 저러지?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제대로 어깨 딱 펴고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난 얼굴이야? 나는 진지하고 성실한 표정으로 임했는데 근데 실제로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조차도 화가 나 있는 얼굴이야. 이상하다. 공격적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다른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침체돼 있어? 왜 이렇게 소심해 보여?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작아? 들릴락 말락 하잖아.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도 있어. 자, 어떤 느낌인가에 따라서 해법은 달리 나올 거야. 아까 얘기한 내 어깨가 왜 이렇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러면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린다는 생각으로 있어야지만 바른 자세가 나오는 거지. 면접 가서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지? 라고 의아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면접 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웃어. 면접장에 가면은 실제로 머리가 하얘지거든. 무슨 뭐 자세고 뭐고 생각이 안 나. 어떡하지? 내가 준비한 것도 말 못하게 생겼는데 그럴 때 단 한 가지 생각한다면 웃음이다. 미소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야. 미소, 밝은 얼굴만으로도 굉장히 그 사람한테 풍기는 이미지가 긍정적이란 느낌을 줄 수가 있어.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 그런 것은. 특히나 봤는데, 객관적으로 내 얼굴을 봤는데 화가 나 있는 얼굴이더라.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특히나 더 미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 이 사람의 기본 자세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입꼬리를 올리고서 살짝 웃는다는 느낌으로 하고서 면접관을 봐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평소에 화가 나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만회를 시켜주란 얘기야. 자, 이제 또 나 봤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작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세에서 자신감은 나오는 거야. 봐봐.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모든 것을 편 다음에 고개 너무 들지 말고 턱을 조금 안쪽으로 당기고 눈에 힘 주고 목소리 크게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몇 번만 해봐.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시종일관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매가리 없이 앉아있다가 나오는 건 면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중간중간에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어떤 그 자신감에 넘치는 연습한 자세를 중간중간에 보여준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구나. 내가 우려했던 모습이 다는 아니었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거울이나 아니면 이제 동영상 촬영 모두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면접 볼 때 어떤 모습인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서 그 자세를 면접 보는 내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그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견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보자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촬영을 해가지고 봤는데 완벽해. 이거는 뭐 더 어떻게 연습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내가 면접관이면 꼭 나를 1등으로 뽑겠어. 이런 식으로 아주 만족감이 충만하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은 그냥 시험에 보러 가면 되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을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동영상을 다른 사람 한번 보여줘봐. 제3자를. 친구나 뭐도 좋겠지만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거든. 아주 가까이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계시잖아. 한번 보여드려봐.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어때요?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그 본 사람마저도 야, 너 최고다, 야. 바로 실전이야, 너는. 면접의 정석인데? 야, 너 이 영상 네 후배들 좀 보여줄 수 있게 나 좀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냥 시험 보러 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너 자신감 없어 보였어. 이건 좋았는데 여기에서 왜 너 집중하니까 말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다? 여기 부분 좀 이상했어. 말이 좀 뭉개졌어.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제 교훈점을 좀 받아야 되는 거지. 말이 너무 빨라지면 뭉개진다. 나는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발음이 뭉개지는구나. 차분히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면접
잘 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용 자세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지. 이번에는 우리는 면접관에게 신뢰감 있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실제로 상대방이 느끼는 가장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선은 어디냐? 나의 상대방이 나의 입이나 코를 보고 말을 할 때, 그때쯤 되는 시선이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선이라고 해. 그 정도로 보면 괜찮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면접관 앞에 놓인 많은 서류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는 이제 내가 낸 서류, 뭐 그 다음 친구들이 낸 서류,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평가표 역시 있겠지. 그 평가표에는 실제로 면접 평가한 점수가 막 적히고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살짝 이렇게 훔쳐볼 생각일랑은 절대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면접관의 입 정도를, 입 언저리를 주시한다. 이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아. 시험장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준비해 간 자세를 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딱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진행 요원을 먼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누구 먼저 들어갈 건지,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 대부분 면접관들보다는 연배가 조금 아래인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누구 학생 여기 앉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먼저 보고 있으세요. 이거를 읽고서 답을 준비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걸 보고 답변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진행 요원이 들어가서 자기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한 다음에 자리에 바로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 면접 보러 들어가서는 면접관이 먼저 앉으세요 말하기 전에는 절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예의에 되게 어긋나는 거다, 이런 얘기 어서 들어봤지. 그래서 진행요원이 앉으세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안 앉고 난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거를 굳이 보여주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진행요원과 면접관이 미리 합의를 했어.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런 다 절차 생략하고 일단 자리에 빨리 앉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면접관이 먼저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앉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 진행요원이 노크하고 몇 번 학생 들어갑니다 라고 이름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라고 하는데, 가서 일단 진행요원의 말에 좀 이렇게 잘 좀 따라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우리 이제 두 번째, 면접에 필요한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이냐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거지. 자세를 진짜 최고 멋지게 만들었어. 그런데 면접장에 가서 멋진 자세를 하고 딱 앉아가지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점수 주겠거니 하고 앉아있다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형식과 내용 모두가 필요하다. 형식을 아까 이제 자세로서 만들었다면 이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뭘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지, 너 왜 이거 못했냐? 너 아까 말은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면접 내용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살아온 포괄적인 나의 고교 생활을 포함해서 전부 다를 이제 관통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딱 집어서 뭐다 라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큰 줄거리 하나를 만들어 가면 다용도로 활용도 가능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내용의 핵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서 편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비전을 만들어 가자.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전 찾아보면 전망이나 이상이라는 말로 좀 순화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거든. 우리가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게 대입 면접 시험이잖아. 대입 시험이잖아. 합격을 하면 대학생이 되어서 어떤 세부적인 전공, 그 다음에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뭘 더 할까, 이런 미래와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대입 면접 시험이라는 이 시험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는 과연 뭘 하고 싶길래 여기에 시험 보러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거리인 거야. 나와 면접관 모두에. 그래서 나는 나의 전망을 뭘로 찾고 있는지, 나의 이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내 비전이 뭔지 이거를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시험 보러 간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지. 면접관이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아, 지금 당장은 별 생각이 없는데요. 일단 저는 무조건 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이런 건 통하지가 않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잖아,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돼. 물론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지만 일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비전을 좀 그려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어려울 거야. 비전이요? 전망이요? 미래? 이상이요? 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냐 이거는 알겠는데 실제 작년에 뭘 했냐, 어떤 점수, 어떤 과목의 성적이 왜 좋고 왜 나쁘냐 이건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줄게. 비전을 면접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돼. 관련이 없는 거면 여기 왜 왔니? 이런 게 되니까 여기에 더해서 전형 자체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으면 좋아.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 봉사 관련 전형에 지원할 수 있잖아. 그런 사람에게 바라는 비전은, 봉사 관련 전형에 지원한 사람에게 바라는, 면접관들이 바라는 비전은 뭔가 좀 희생정신이 녹아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먼저 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비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본다고. 거기에 일정 부분 부응해 주는 게 좋겠지. 자, 이 첫 번째는 전공이나 지원한 어떤 전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친다면, 두 번째, 어떤 걸 좀 더하면 좋으냐? 여기에다가 이제 좀 구체성을 좀 더하면 좋은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문화관광학과에 지원했는데 저의 비전이 문화관광이에요. 이렇게 끝을 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언론학과에 지원했는데 저의 비전은 언론학에서 찾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 말이 안 돼? 그 틀 안에 있잖아. 전공이랑 관련이 되게 많잖아. 그런데 왜 말이 안 되냐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지원한 전공 내에서 찾되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더 그려갈 필요가 있다. 경우에는 조금 좀 찾아봐. 그 학교 이제 홈페이지, 그 과 소개, 거기서 배우는 과목 소개를 조금 읽어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아니면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신문, 그런 데에 나와 있는 학과 소개, 미래의 전망에 대한 거, 여기 오면 뭘 배우고 어떻게 되나, 실제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겠지. 그런 걸 한번 봐봐.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특히 내 마음이 좀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나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내 관심사야. 그거를 가지고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구체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문화관광이면 그 중에 특히 어떤 분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또 부담 갖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그러면 그런 신문 보다 보면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알 법한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수준을 알아야 하나요? 그런 거 막 용어 외워가.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만큼의 사실 정보와 이만큼의 상상력이거든. 조금 봤으면 됐고, 이제 그런 용어 몰라도 돼. 그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해봤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 알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그 전공과 이 지원 전형과 관련된 테두리 안에서 구체화까지 지금 시켜놨잖아. 구체화 시켰으면 그 구체화된 내용에 조금 근거를 더 입혀주면 좋거든.
지금 이상을 세웠어. 전망을 세웠어. 비전을 보여줬어. 구체적이야. 그런데 그냥 이것만 덩그러니 보여주면 그냥 그거는 떠있는 구름일 뿐이야, 여전히. 이 구름에 실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말이 될 것만 같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을 좀 갖다 대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의사가 되겠다고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있어. 저는 정말 훌륭한 동물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물어본다는 거지. 평소에 동물들을 참 좋아했나? 물어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저 개나 고양이 못 만져요. 저 동물 못 만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 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이 내세운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만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에 설득력을 부여한다는 얘기인데 이 비전을 세웠잖아. 그러면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어떤 느낌을 느껴왔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 이런 거 될 수 있거든. 근데 이럴 수 있지. 저 비전을 세우긴 세웠는데요. 저의 이 생기부, 기록부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거기를 좀 뒷받침할 만한 내가 대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과목 점수가 특이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서류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자신감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면접을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서류만 가지고 사람 뽑을 것 같았으면 면접을 왜 보겠어? 면접 안 보거든. 서류 평가 100% 해가지고서는 사람 뽑으면 되지. 근데 면접 본단 말이야. 우리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면접 보잖아. 면접을 왜 보는 거야? 그렇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아. 검증이 안 돼. 응? 이런 너 가지고 올 수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인된 서류 따위 없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고 분명히 그때 이거 느꼈고 그때 느꼈던 마음이 지금 나의 비전을 세우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느끼고 있어. 그거를 면접관한테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면접관은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되게 재미있어 하고 흥미진진하게 듣는다. 그 내용이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당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정도 되면 비전 만들기 조금 정리가 되나? 자기 비전을 좀 잘 만들어 놓잖아. 이거는 분명히 말로 한번 해가면서 연습을 해가야 돼. 반드시 이거를 잘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되게 좋아. 뭐가 좋냐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 봐봐라. 가서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자기소개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불멸에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 1위는 자기소개인 거지. 뭐가 좋을지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 자기소개는 중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데 대입 면접관들에게 하는 자기소개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선생님과 제자가 되는 거거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하는 자기소개라고. 내가 지금 보러 간 시험은 대입 면접이고 그럼 거기에서 자기소개에서 면접관이 기대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서 당연히 그치. 아까 만들어 놓은 비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있잖아. 활용할 수가 있다고. 면접 대비 비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 이미 썼겠지만 학업 계획도 그렇고 10년 후 내지는 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기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뭘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에 다 써먹을 수가 있어. 기본 줄거리는 이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냐? 내가 가진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알겠지? 내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가자.
그치? 나올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이 지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 별로 없었는데 촛불 집회 막 다 같이 친구들 막 여러 명 같이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시국선언 하는데 막 동참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신문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를 전문가들의 분석, 뭐 법학자들의 시각에서 본 내용은 선생님들의 우려 막 이런 거를 다 써놓고 외울 거야? 그거는 신문 스크랩한 내용이지 내 의견이 아니잖아. 현안 관련 질문 포함해서 모든 면접의 질문은 대부분 그래.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무슨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지 않아. 여기서 내가 하나 팁을 알려줄게.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중고생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논술이라면 객관적인 문장 표현과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거, 내용, 객관적인 형식과 객관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촛불 집회 한번 나가봤거든? 그런데 어떻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논술 시험지에 쓸 수 없어. 근데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해. 이거 봐봐. 그래서 이제 면접 보기가 조금 좀 수월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거기 실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좀 공격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못된 애들이 모여있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제가요 촛불 집회 나가는 제 친구들 봤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걔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혼날 짓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 시민의 하나로서 보여줬고 굉장히 내 친구였지만 자랑스러웠다. 저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면접 답변이 될 수 있다. 물론 마지막에 이거를 아주 개별적인 사안을 얘기했으니까 객관화시켜주는 한마디 말을 붙여주는 건 중요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 또한 이러이러한 의의를 두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의의를 부여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야. 자, 우리 지금까지 형식과 내용에서 어떤 그 면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봤다. 다시 한번 더듬어보자. 형식과 내용이 중요해. 형식은 뭐야? 바른 자세. 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은 진리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바르게 펴고 앉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자신감이 업되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거든. 지금 한번 그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다르거든. 표정과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다.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어떤 거 만들어갈까?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자. 팁을 주자면 자신의 비전을 1분이나 2분 정도 사이에서 끝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내용으로 녹화를 해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본다면 두 개를 막 동시에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네. 그치?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안 끝났어.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 이거는 있잖아. 너무 중요하고 면접을 잘 보기 위한 거의 막 히든 카드 뭐 이런 거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경청하자. 경청하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면접은 있잖아. 말하는 거지, 그지? 뭔가 질의응답, 대면을 해서 면접관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뭘 물어보시면 내가 답변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어떤 그 생각에 시달릴 수가 있어. 나 말 더듬는데 목소리가 내가 경쾌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이런 걸로 고민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듣는 게 중요해. 질의응답이잖아. 질의가 있어야 응답이 나오는 거지. 주고받고잖아. 줘야 받는 거지. 그치? 근데 말 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잘 듣지 못할 수가 있어. 학생들이 물어보는 말엔 대답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는 거야. 왜 그러지? 난 분명히 이걸 물었는데 그거 하고서는 이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야. 봐봐라. 이거는 논술로 치면 그냥 논제 일탈이야. 논제 이걸 물었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딴소리를 썼어. 근데 문장이 되게 화려해.
와, 막 논리적이야.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논리적이고 문장도 참 깔끔하고 아주 좋아. 그러면은 이 답안은 점수 어떻게 받니? 그냥 빵점 받지. 논제 일탈이니까. 그거 알고 있잖아. 면접이라고 다를 거 없어. 내가 이걸 물어봤으면 여기에 관련된 대답을 해야지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점수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아무리 저기 유려하게 말을 잘하고 내용 뭐 누구도 알지 못한 뭐 통계 수치 이런 거 막 다 들이대봐라. 점수 나가나. 면접관의 말을 잘 듣고 도대체 뭘 묻는 건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중요한데 그거야 당연히 내가 하지 하고 가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아주 자주 나오는 실수라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면접관의 말을 잘 듣고 질문이 1개인지 2개인지 혹은 3개인지까지도 잘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 나는 면접 연습하다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 여기 막 하다 말고 저기 질문이 뭐였죠? 하면 면접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나긴 했으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주고받고가 안 된다.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가르칠 수도 없어요. 자, 이거는 면접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에 더 나아가서 같이 시험 보러 들어가는 학생의 말도 잘 들어야 돼. 경쟁자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 봐봐라. 이거는 1대 다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나 혼자 들어가서 다수의 면접관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대 다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 면접관 다수, 그 다음에 시험 보러 온 사람도 다수, 2명이나 3명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토론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이 응시생의 말도 잘 들어야 돼. 아주 단적으로 이런 경우 있거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나한테 어떤 거 물어보고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고 그 다음 옆에 차례로 가서 옆에 애한테 면접관이 뭘 물어봤다. 얘가 뭐라고 막 말을 했어. 나 그동안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 내 차례였는데 잘했나? 아까 이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복기를 하고 있었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얘랑 얘기하다 말고 나한테 그런데 방금 옆에 학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럴 때 나는 나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까 거를 복귀하고 있었지 얘의 말을 안 듣고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못 들었어요. 이렇게?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해. 그치? 면접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상하지만 옆에서 이제 얘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면접관이 알 수 있게 어떤 걸 좀 보여주면 좋아. 그게 뭐냐면 얘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살짝 웃어. 얘가 아주 타당한 근거가 되게 좋아. 그래서 막 주장의 타당성이 엄청 높아지는 순간이 있었어. 그럴 때는 너도 같이 약간의 어떤 그 무엇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면접관이 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참 귀를 잘 기울이고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지. 토론 가면 토론자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이야. 근데 반대하는 애가 뭔가를 얘기를 해. 그러면은 쟤한테만큼은 나랑 입장이 반대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호응을 안 해줘야지. 어떤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해도 막 고개 끄덕이지 않고 계속 그냥 막 노래만 보고 있어.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열심히 토론에 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웃기면은 웃고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냥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줘. 그런다고 내가 설득당했다는 거 아니거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 이런 부분의 가치를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말 좀 이렇게 좀 성숙한 자세로서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자세, 그다음에 비전을 만들어서 이제 내용 만들어가는 거에 더해서 정말 시험장에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울 것만 같아. 그럴 때 딱 한 가지, 경청하자. 면접관에게 집중해. 면접관은 계속 쳐다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고 있자니 민망해요. 뭐 민망해. 그냥 잠깐만 좀 참어.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만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그래.
나를 만났던 학생들이 시험 다 잘 봤어. 특히 면접 합격률이 되게 좋아. 진짜야? 그러니까는 나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담대한 마음으로 면접 붙을 수도 있고 사실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그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나에게 남는 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합격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힘내!